지난 천연비누 만들기 초보자 필수 기초 9번째 영상에서는 초보자도 한 번에 성공하는 천연 물비누 만들기 전 과정 상세 설명과 Q&A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정제 코코넛 오일 1000g으로 물비누를 만들었을 때 물비누 베이스는 pH 8에서 9 약 알칼리성이었고 물비누는 pH 7에서 8 중성에 가까운 더 안전한 약 알칼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진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의 영상들을 모아서 추가 설명과 추가 레시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천연 감귤 주방 세제입니다.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 500ml에 추천드리는 3가지 에센셜 오일 중에 첫 번째는 레몬 오일입니다. 에센셜 오일을 구입하실 때는 학명과 추출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스윗 오렌지 오일, 만다린 오일 이렇게 3가지의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만다린 오일로 주방 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다린 오일 2.5ml 50방울입니다. 물비누 500ml에 0.5%입니다. 에센셜 오일을 골고루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천연 물비누로 주방 세제를 만들었을 때의 장점입니다. 코코넛 오일 100% 물비누는 풍부한 거품으로 세정력이 좋고 자연분해가 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천연 글리세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천연 첨가제에 따라서 이렇게 주방 세제 외에도 피부 타입별 또한 다양한 목적에 맞는 천연 제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MP나 CP 천연 비누보다 비누화가 안 되어서 남아있는 가성소다나 가성가리, 즉 유리 알칼리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구연산, 식초, 밀가루 등을 혼합한 다른 천연세정제보다 사용이 편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귤향 가득한 천연 감귤 주방세제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천연 계피 주방세제입니다.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 500ml에 시나몬 파우더, 계피가루 5ml입니다. 물비누 500ml에 1%입니다. 에센셜 오일이 없으실 때는 계피가루를 추천드립니다. 항균, 살충, 항염, 탈취 효과가 있어서 주방 세제용으로 사용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계피가루와 같은 파우더류는 5ml와 5g은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ml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요즘 천연으로 알고 사용하시는 천연 유래,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가 과연 천연인지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면활성제란 친유성과 친수성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친유성에 사용되는 코코넛 오일만을 내세워서 천연 유래, 식물 유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친수성에 사용되는 1급, 2급,
발암 물질들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사용된 코코베타인이나 LES 등의 설페이트 계열이나 라우레스 계열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모르시는 많은 분들께서 코코베타인이나 LES 등을 아기용 제품이나 탈모나 문제성 두피용 샴푸, 주방 세제 등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물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천연이지만 물비누 만드는 것이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께서는 글루코사이드 계열의 비교적 안전한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 계피 주방세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천연 계피 주방세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코코넛 오일 100% 물비누와 계피가루만 섞어서 만든 천연 주방세제는 소량만 사용해도 이렇게 거품이 풍성하게 납니다. 설거지를 다 한 후에는 거품이 빠르고 깨끗하게 헹궈집니다. 설거지 후에도 뽀득뽀득하고 깨끗합니다. 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물비누는 순도가 높기 때문에 물때도 없습니다. 설거지 후에도 피부가 많이 건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비누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거나 추운 겨울이나 설거지량이 많으실 때는 장갑을 꼭 착용하고 설거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찌든 기름때나 기름기가 많은 설거지를 하실 때는 베이킹소다를 직접 뿌려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천연 주방 세제를 만들 때 베이킹소다를 미리 섞어서 사용하는 건 어떤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방 세제를 만들 때 미리 섞어두는 것보다 필요할 때 이 영상에서처럼 직접 뿌려서 사용하는 것이 찌든 기름때를 제거할 때는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초보자님들께서 물비누를 처음 만드시면 비누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물비누 사용 후에 끈적끈적하다는 말씀들을 간혹 하십니다. 그럴 때는 pH 7에서 9를 확인하신 후에 이 영상에서처럼 베이킹소다와 함께 사용하시면 비누화가 덜 된 물비누에 끈적거리는 현상이나 부족한 세척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친환경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 레시피입니다. 천연 세탁세제 만들기와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구연산의 올바른 사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 75ml입니다. pH 7에서 8 중성에 가까운 약 알칼리성의 물비누입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는 75ml입니다. 물비누만 사용하시기보다 베이킹소다를 이렇게 바로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베이킹소다는 약 알칼리성입니다. 산을 중화하고 pH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배수구나 수조 등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환경 정화의 역할을 해줍니다. 기름때나 찌든 때와 같은 산성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악취와 냄새를 제거해주고 물에도 잘 녹습니다.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과탄산 소다 무게로는 26g, 부피로는 30ml입니다.
과탄산소다는 찬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50도씨 전후에 뜨거운 물 100ml에 녹여서 사용합니다. 과탄산소다는 알카리성으로 강한 세정력이 있고 산속의 표백제로 살균과 포백 작용이 있습니다. 찬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안정적인 표백 작용을 위해서는 찬물에 오래 녹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흰색 옷에 찌든 때를 제거할 때에는 물 1리터에 과탄산소다 5에서 10g의 비율로 녹인 찬물에 세탁물을 3, 4시간 이상 불린 후에 세탁기로 일반 세탁을 하시면 됩니다. 과탄산소다는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하셔야 하고 울이나 실크, 가죽 등 단백질 섬유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밀폐 용기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물에 녹인 과탄산소다는 pH 10 알칼리성입니다. 지금부터 흰색 이불 빨래를 해보겠습니다. 대용량, 보통, 소량, 세탁 양에 따른 이 레시피는 제 경험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처음 천연 물빈으로 세탁세제를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고 점차적으로는 본인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빨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세탁할 수 있습니다. 살균이나 표백작용이 필요한 속옷이나 수건을 세탁하실 때는 60도의 물온도로 하시는 것이 살균 효과가 좋습니다. 흰색이나 연한색을 일반 세탁하실 때는 40도 정도의 물온도로 하시는 것이 얼룩이나 때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짙은 색의 일반 세탁을 하실 때에는 따뜻한 물보다는 실온의 찬물로 세탁을 하셔야 탈색이나 이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탄산소다는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약 천연 물비누가 없거나 만드시는 것이 아직 부담스러우실 때는 소프넛을 추천드립니다. 소프넛은 과피에 천연 계면활성 물질인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는 열매입니다. 세척과 섬유 유연작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넛 10알 정도를 주머니에 담고 꼭 묶어서 세탁물과 함께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하시면 됩니다. 소프넛은 말려서 3, 4번 정도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 외에 많은 분들이 만들고 계시는 천연 세탁세제 만들기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 주방세제나 세탁세제로 사용하고 계신 코코베타인이나 LES는 천연 계면활성제가 아닙니다.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과탄산소다나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고 구연산은 산성입니다. 알칼리성과 산성인 성분들을 함께 섞어서 사용하시면 중성이 되기 때문에 세척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연산은 세탁이 다 끝나고
천연 섬유 유연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EM 발효액이나 에센셜 오일은 천연이 아닌 코코베타인이나 LES에 섞어서 사용하시기보다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레시피에 추가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세탁이 되는 동안 천연 섬유 유연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몬즙 50ml입니다. 구연산이 없으실 때는 레몬즙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레몬즙을 pH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pH 2에서 3 산성입니다. 구연산과 같습니다. 계량한 레몬즙을 마지막 헹군물에 섞어줍니다. 구연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연산은 레몬 주스로부터 최초로 분리되었고 현재는 검정 곰팡이의 발효를 통해서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커피포트 내부나 화장실 타일의 물때, 주방 물때 등 세균 번식으로 인한 알칼리성 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살균 소독, 냄새 제거에 효능이 있습니다.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일반 섬유 유연제만큼의 부드러움이나 정전기 방지 효과는 없습니다. 단지 알칼리성 세제를 중화해서 섬유 유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구연산을 천연 섬유 유연제로서 사용할 때의 양입니다. 헹굼물 10리터에 구연산 1.5에서 2g을 사용 기준으로 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소양으로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고 수량을 조금씩 늘리셔도 좋습니다. 구연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세탁기에 섬유 유연제 칸에 직접 넣어서 사용하시거나 1리터의 물에 바로 녹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미리 녹여 놓으시면 2-3일 후에 부유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녹여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천연 세탁세제와 섬유 유연제로 이불 빨래를 끝냈습니다.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레시피 세 번째, 유해 성분과 세제 찌꺼기 걱정이 전혀 없는 건강과 자연을 보호하는 천연 세탁이 완료되었습니다.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네 번째 레시피입니다. 이번 레시피는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를 피부 타입에 맞게 활용하는 레시피입니다. 피부 타입별 고급 식물성 오일, 슈퍼팩과 에센셜 오일 레시피와 피부 타입에 맞는 올바른 클렌징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 100ml입니다. 냉압착 비정제 추출한 호호바 오일 5ml입니다. 슈퍼펫이란 냉압착 비정제로 추출한 고급 식물성 오일들을 영양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천연 비누의 비누화 이후에 첨가하는 것입니다. CP 고체 비누는 트레이스 이후에 비누 총량의 1%를 첨가해 줍니다. HP 물비누는 물비누 베이스를 녹여서 물비누로 만든 후에 물비누 총량의 5에서 20%까지 첨가할 수 있습니다. 피부 타입별 피부에 맞는 슈퍼팻용 식물성 오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슈퍼팻용 식물성 오일은 냉압착 비정제 추출을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지성 피부에는 호호바 오일이나 포도씨 오일을 전체 물비누 총량의 5%로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성 노화성 피부에는 아보카도 오일, 살구씨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등을 전체 물비누 총량의 10에서 20%를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민감성 피부에는 호호바 오일이나 달맞이꽃 오일을 천연 물비누 총량의 5%에서 20%까지 피부 타입에 맞게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부 타입별로 첨가하는 수퍼펫 식물성 오일의 양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우선은 이 레시피를 참고하셔서 시작하시고 점차적으로 본인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슈퍼팬용 식물성 오일을 10에서 20% 첨가하실 때는 소량씩 만들어서 빨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슈퍼팬용 오일을 20% 이상 과도하게 첨가하시면 세정력이 매우 떨어져서 비누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레시피에서 소개해드린 슈퍼팬용 식물성 오일들을 목소리 설명 없이 영상으로만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피부 타입에 맞는 슈퍼팬용 식물성 오일을 넣은 후에는 천연 첨가제를 넣어줍니다. 코코아 파우더 3ml입니다. 천연 첨가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연 물비누 총량의 3에서 5%를 넣어줍니다. 예를 들면 물비누 100ml에 천연 첨가제는 3에서 5ml입니다. 비누에 넣을 수 있는 천연 첨가제는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천연 비누를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수분기를 제거한 천연 파우더 타입을 추천드립니다. 우유나 모유, 코코넛 밀크, 야채즙, 과일즙 등의 액상 타입의 천연 첨가제를 넣어서 비누를 만드실 때는 소량만 만드셔서 1, 2주 안에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부 타입별 천연 파우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 피부에는 녹차, 자초, 녹두, 쑥, 진피, 율피가루 등 살균, 수렴, 모공을 수축해주는 효능이 있는 천연 파우더를 추천드립니다. 건성 노화성 피부에는 카카오, 해초, 녹두, 쑥, 살구씨, 오트밀, 율무가루 등 피부 보습, 영양, 노화 예방에 효능이 있는 천연 파우더를 추천드립니다. 민감성 피부에는 녹두, 오트밀, 어성초, 쑥, 감초가루 등 피부를 진정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완화해주는 효능의 천연 파우더들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피부 타입에 맞는 천연 파우더를 첨가하셔서 나만의 좀 더 특별한 물비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타입별 에센셜 오일과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 피부용 물비누 레시피입니다. 천연 물비누 100ml일 때 슈퍼펫
5ml, 천연 파우더 3에서 5ml, 에센셜 오일 0.5%인 0.5ml 10방울입니다. 버가못, 레몬, 라임, 오렌지, 사이프러스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건성 노화성 피부용 천연 물비누 레시피입니다. 천연 물비누 100ml일 때 슈퍼팻 10에서 20ml, 천연 파우더 3에서 5ml, 에센셜 오일 0.5%, 0.5ml 10방울입니다. 팔마로사, 샌달우드, 로즈우드, 파출리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민감성 피부용 물비누 레시피입니다. 천연 물비누 100ml일 때 슈퍼팻, 지성일 때는 5ml, 건성일 때는 20ml, 천연 파우더 3에서 5ml, 에센셜 오일 0.25%, 0.25ml 5방울입니다. 라벤더, 점원 캐모마일, 샌들우드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성 피부는 앞에 레시피를 참고하셔서 슈퍼팻과 천연 첨가제를 넣으시고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 제라늄, 일랑일랑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피부 타입에 맞는 에센셜 오일까지 다 넣어서 만들면 피부 자극, 건조, 피부 면역력을 저하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합성 계면활성제, 방부제, 인공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얼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비누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천연 물비누를 테스트하면서 피부 타입별 올바른 클렌징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 피부의 pH는 5.5 약산성입니다. 정상적인 피지 분비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능력이 있고 약알칼리성의 비누로 세안 후에도 곧 약산성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이나 과도한 피지를 씻어내 줄 수 있는 약알칼리성의 세안제를 추천드립니다. pH 7에서 8의 중성에 가까운 약알칼리성의 천연 물비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천연 클렌징 밤이나 오일로 메이크업을 제거하신 후에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2차 거품 세안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민감성 피부의 pH는 6에서 7입니다. 부족한 피지 분비로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pH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심하고 약산성으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깨끗이 씻을 수는 없지만 약산성의 pH 5에서 6의 세안제를 추천드립니다. pH 7에서 8의 천연 물비누에 레몬즙과 식물성 오일은 20% 미만으로 첨가하셔서 약산성 pH 5에서 6으로 맞춘 뒤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천연 클렌징 밤이나 오일로 메이크업을 제거하신 후에 미지근한 물로 1차, 2차에 거쳐서 짧게 거품 세안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약산성 천연 물비누 만들기 레시피입니다. 천연 수제 물비누는 합성 계면활성제와 다르기 때문에 약알칼리성을 과도하게 약산성으로 만들면 분리 현상이 생기고 더 이상 비누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레시피를 참고로 소량씩 만들어서 테스트하신 후에 피부 타입에 맞는 레시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레시피 5번째 바디워시입니다.
바디워시를 만드실 때도 앞에서 페이스워시에서 소개해드린 피부 타입별 슈퍼팻 식물성 오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의 바디워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샴푸와 바디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클렌저 레시피입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레시피들은 참고용입니다. 레시피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똑같이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재료를 활용하셔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성 피부용 바디 클렌저 레시피입니다. 건성 피부용 바디 클렌저는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이 레시피 외에도 코코넛 오일 30%, 올리브 오일 70%의 비율로 천연 물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매우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용 바디 클렌저 레시피입니다. 민감성 피부용에도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이 레시피 외에 코코넛 오일 30%, 올리브 오일 70%로 만든 천연 물비누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6번째 탈모용 샴푸 레시피입니다. 생수나 증류수 200ml입니다. 로즈마리 드라이 허브입니다. 로즈마리는 순환 촉진, 모발 성장, 비듬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1 테이블 스푼입니다. 다져서 얼린 생강이나 생강 가루입니다. 생강은 순환을 촉진하고 살균 작용이 있어서 두피의 모공을 건강하게 하고 모발에 탄력을 줍니다. 1 테이블 스푼입니다. 이제 생수를 끓여줍니다.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 베이스 200g입니다. 로즈마리와 생강을 넣고 끓여서 충분히 우려낸 생수 200ml를 부어줍니다. 물비누 베이스가 잘 녹을 수 있도록 작게 자르면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물비누 베이스가 완전히 녹을 수 있도록 물이 식었을 때는 다시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탈모용 샴푸가 완성되었습니다. 에센셜 오일이 없으실 때는 집에 있는 생강이나 로즈마리 허브 등을 활용하셔서 천연 탈모 예방 샴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7번째 레시피는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만드는 천연 탈모 예방 샴푸입니다. 헤어와 두피 타입별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 표를 참고하셔서 천연 탈모 예방 샴푸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천연 샴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탈모 예방 샴푸 레시피입니다.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 500ml, 슈퍼팻 5%인 25ml, 호호바 오일이나 아르간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에센셜 오일은 0.5%인 2.5ml, 50방울입니다. 레몬 10방울, 페퍼민트 10방울, 로즈마리 10방울, 시더우드 20방울입니다. 혈압이 높으실 때는 페퍼민트나 로즈마리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탈모 예방에 좋은 에센셜 오일 한 가지만 추천드린다면 시더우드를 추천드립니다.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8번째 레시피는 아토피를 위한 물비누입니다. 코코넛 오일 30%, 올리브 오일 70%의 비율로 만든 천연 물비누 500ml입니다. pH 7 중성을 꼭 확인하고 만드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 70% 비율로 만든 천연 물비누는 슈퍼팻을 1에서 5%, 5에서 25ml를 넣어주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또는 달맞이꽃 종자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에센셜 오일 0.25%, 1.25ml 25방울입니다. 로만 캐모마일 10방울, 저먼 캐모마일 5방울, 샌들우드 10방울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에 가장 추천되는 에센셜 오일은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저먼 캐모마일입니다. 이렇게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레시피들을 참고하셔서 더 많이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